자, 이번 시간에는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거를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 나눠서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단 이제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총효용, 이제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죠. 총효용과 그 효용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표예요. 자, 음료수를 0잔부터 5잔까지 마셨을 때 만족도 자체, 효용 자체는 쭉 증가하다가 오히려 4잔을 마셨을 때부터 효용 자체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변화량을 보면은 0에서 5가 됐으니까 변화량은 5죠. 5에서 8이 됐으니까 3이고요. 8에서 9가 됐으니까 하나가 증가했죠. 근데 오히려 4잔째부터는 9에서 8로 감소했기 때문에 총 효용의 변화량 값이 음수가 됐다는 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뭘까? 음료수를 3잔 마셨을 때가 총 효용이 가장 높은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냐 이거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만족도를 가장 최고치로 줄 때 소비량으로 우리가 그거를 소비해 주면 되는데, 그게 언제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총 효용의 변화량이 음수가 되기 바로 그 전에 그 소비량으로 우리가 그 소비를 했을 때 총 효용이 최대가 된다는 거야. 그게 결론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래서 지금 음료수 잔에 따른 효용의 변화량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게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5, 3, 1, 마이너스 3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하향하는 선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4잔 마셨을 때는 효용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이었고 5잔 마셨을 때는 효용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효용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4잔부터, 그렇죠? 효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4잔부터는 효용의 변화량이 음수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수가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거죠. 효용의 변화량이 음수가 됐을 때 바로 그 직전 타이밍이 총 효용이 최대치가 되게 하는 소비량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효용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제 그걸 총 효용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효용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총 효용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 자체가 점점 둔화하는 거지. 증가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야. 왜 그럴까? 이게 한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은 증가하고 있긴 한데 그 증가폭 자체가 이렇게 잘라봐야겠지, 얘들아, 그지? 한 단위당 요만큼 증가했어. 한 단위당 요만큼 증가했어. 한 단위당 요만큼. 증가폭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고, 최고점을 지난 후에는 오히려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총 효용 자체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Q0에서 상품을 소비해야 될 거 아니겠냐? 총 효용 자체가 가장 클 때 요 Q0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Q0를 찾는 것이 어려워.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단위씩 증가하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 그지? 시간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고, 또 재화 같은 것이 한 단위라는 게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초콜릿을 먹는데 초콜릿의 한 단위가 얼마이냐, 이거 정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노동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단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총 효용이 최대가 되는 상품 단위를 Q0라고 하면은 효용의 변화량은 양의 값에서 시작해서 점점 감소하다가 상품 단위가 Q0에서 Q0 플러스 1로 한 단위 증가할 때 처음으로 음의 값을 갖게 되고, 그러면 총 효용이 최대가 된 상품 단위는 총 효용의 변화량이 처음으로 음의 값을 갖기 전, 바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음의 값을 받기 시작한 총 효용의 변화량이 음의 값을 갖기 시작한 데가 Q0 플러스 1인데 거기서 1을 뺀 단위량, 1을 뺀 소비량, 그때 Q0일 때가 바로 총 효용이 최대가 되는 상품 단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효용의 변화량이 음수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을 찾는 건 쉽거든. 그건 쉽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 단위수를 찾아서 거기서 1을 빼줘서 우리가 최적의 소비량을 찾아내겠다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지, 이 경제에서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약간 지금 패턴이 달라. 이거 문제는 이제 수학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쉽게 설정해 놓은 건데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피자 조각의 개수를 Q라고 하고 피자 조각을 얼마큼 먹었을 때 만족도가 나타내는지를 이제 U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관계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내가 Q만큼 소비를 하면은 U만큼의 만족도를 얻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연이의 총 효용이 최대가 되는 피자 조각 수를 구하고 그때 총 효용을 구해보라고 하면은 결국 이 함수 자체가 U에 대한 Q에 대한 U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죠. 꼭지점 좌표를 구해주면 되니까 자 U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5Q 제곱 플러스 30Q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묶어주면요. 자, Q제곱, 마이너스 6Q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마이너스 5에, 자, Q제곱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마이너스 3이고 제곱하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5에 요렇게 밑줄 친 거 보면은 이게 Q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얘랑 곱하면 4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다 나와버렸네. 그지? 이렇게 위로 볼록한 놈인데 Q가 어떻게 될 때? 3개. 3개를 먹었을 때 총 효용이 45로서 최대치를 갖는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효용의 변화량이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는 피자를 몇 조각 먹었을 때냐. 그러니까 이게 3개를 먹었을 때 초효용이 45였고 실제로 총 효용의 변화량이 음수가 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은 바로 뭐야? 바로 그 다음 단계 최대치에서 바로 다음 단위에서 음수가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이 Q0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바로 뭐야? 이 3개에서 하나를 더 소비했을 때 그러니까 4개째를 먹었을 때 한 단위가 더 늘어났을 때 3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자 4개째를 소비했을 때가 총 효용의 변화량 자체가 음수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구해서 얘를 찾는 거야. 원래는 이걸 구해서 이걸 찾는 건데 지금 이거는 문제 상황이 미분은 아직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약간 역순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생산자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같은 방식.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장장 정도로 생각을 해봐. 얼만큼의 노동량을 투입해야지 최대의 생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뭐냐? 노동량을 이렇게 쭉 증가시켜 보니까 3명일 때까지가 총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4명일 때도 여전히 총 생산량이 120이야. 근데 5명이 되니까 오히려 총 생산량이 줄어버렸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3명에서 4명이 되면 임금도 줘야 되고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적의 노동량 투입량은 뭐야? 3이라는 거야. 3. 근데 이거는 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3을 쉽게 찾을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 3명을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냐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현상과 또는 경제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사실인데 생산량의 변화량을 노동량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1명, 2명, 3명, 4명, 5명 투입했을 때 생산량의 변화량이 지금 60, 40, 30, 0, 마이너스 20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이 가능하지.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의 양은 일정한데 사람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겠니? 그렇지 않지. 동선이 복잡해지고 일의 분업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생산량은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의 변화량 자체가 노동량에 따라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서 감소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그게 다시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는 직선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변화량, 생산량의 변화량이 음수가 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그래서 총생산 곡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투입된 노동량에 따른 생산량을 표현한 것을 총생산 곡선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노동량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총생산량 자체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 폭이 점점 둔화된다. 예, 한 단위씩 늘렸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증가 폭 자체가 이렇게 점점 둔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L0에서 총 생산량이 최대가 되지만 L0 플러스 1이 됐을 때 여기서 한 단위를 더 늘렸을 때는 총 생산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L0 플러스 1을 구해서 실제로는 여기서 1을 빼서 L0를 구하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 때 노동량의 변화량이 처음으로 음의 값을 갖기 바로 전 마이너스 1값 그 값이 우리가 총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양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앞에랑 그 내용이 전개되는 게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맥락인데 L만큼의 노동량을 투입했을 때 생산되는 총 생산량을 Q라고 했을 때 최대가 되는 노동량과 그때의 생산량을 구해라. 마찬가지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될 때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지 찾아보고 생산량이 처음으로 변화량이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 1만큼 해준 바로 요 지점. 바로 요 지점이겠죠. 요 지점이 처음으로 변화량이 음수가 되는 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